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원수학에서 목동고 1학년을 가르치고 있는 이철균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이번 목동고 1학년 친구들 이제 1학기 기말고사 봤죠? 1학년 들어와서 두 번째로 본 시험 많이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아마 시험지가 이제 시험지 좀 어렵게 나오기도 했고 문제가 좀 어려운 유형도 일단 시간이 부족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목동고 시험지 보면서 이제 그 영상 분석을 하면서 어떤 시험지였는지 그리고 다음 시험은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험지 분석은 일단 난이도로 따지면 이제 중간고사 학교 프린트 비중이 중간고사보다는 학교 프린트의 비중이 많이 높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 프린트 비중이 높아지면 목동고 시험지 같은 경우는 중간고사 때는 뭐 학교 프린트에서 나온 비중이 목동고에 비해서 높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적인 부분에서 프린트 외적인 부분에서 목동고가 시험지를 낼 때는 사실 그렇게 어렵게 내지 않아요. 이제 그래서 이번 시험은 프린트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가 좀 높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생각은 그래요. 프린트를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한테는 프린트를 보자마자 내가 문제를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었을 법한 이 문제가 뭘 의미하는 건지 이 문제에서는 뭘 구하라고 하는 건지를 바로바로 캐치할 정도로 문제를 막 5번, 6번씩 풀어봤던 친구들한테는 사실은 어렵지 않을 수도 있었겠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시험지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학교 프린트의 비중이 높은데 아마 아이들이 그걸 눈치챌 수 있었을까는 좀 의문이에요. 그게 두 번째 줄인데 이제 학교 프린트에서는 그림을 다 줬던 걸 그림을 이제 프린트에다 그려주고 문제에 그려줬던 걸 그림들을 좀 뺀 게 많았어요. 이제 그림들을 빼버렸기 때문에 내가 그림을 그렸을 때 요거 학교 프린트에 있던 그림인데 나 프린트에서 해봤던 그림인데 를 캐치할 수 있었으면 학교 프린트에서 많이 나왔다는 걸 알았을 거고 풀이법이 바로바로 떠올랐을 거예요. 그러면 아마 학교 시험지가 쉽다고 느꼈을 건데 물론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계산이 들었기 때문에 쉽지는 않았지만 바로바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었을 문제들이었을 건데 만약에 내가 그림을 그리는 게 습관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 반 애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죠. 일단 도형은 그림이 없으면 그려야 된다고. 그려봤으면 알았을 텐데 내가 그림을 잘못 그렸거나 안 그렸거나 했으면 이게 시험지에서 나온 건지 처음 보는 문제인지 구분을 못 했을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됐었다면 아마 학교 시험이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굉장히 많이 어려웠을 때다가 거기다가 그 프린트 유형도 변형을 한 걸 보면 숫자들의 계산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도록 1차식이었던 그 부등식 문제 있죠. 부등식 문제, 절대값 2개 들어가 있던 부등식 문제. 그 문제도 원래 1차식이었던 문제를 2차식으로 바꿔놓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계산이 굉장히 복잡해진 문제들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 계산이 복잡해지다 보니까 아는 친구들도 분명히 시간이 부족할 수 있었다고 느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난이도는 전체적으로 중간고사보다는 어려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고 보면 이제 시험지가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시험지를 보면 이제 제가 이거는 학교 시험지 나온 문제 중에서 학교 프린트에 있던 거 그대로 빼다 박은 것들 다 이제 제가 번호를 적은 거거든요. 요게 학교 시험에 딱 보면 3번, 6번, 7번, 서답형 5번 말고는 다 학교 프린트에서 그대로 나왔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학교 프린트가 이만큼이 나왔는데 내가 이만큼이 나왔는 걸 알았냐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 그림을 그려가면서 내가 이 학교 프린트에서 나온 문제들을 바로바로 시작할 수 있었냐. 뭘 물어보는지도 알았고 얘가 표현하는 게 뭔지 바로바로 캐치할 수 있니? 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시험일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서 나 이거 해봤던 건데 얘는 이렇게 스타트했었지.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갔던 것 같아. 이런 방법이었던 것 같아. 가 떠올랐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학교 시험에서 봤던 문제가 프린트에서 그대로 나온 문제가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많았던 문제들이 학교 프린트다라는 걸 인지하지 않았으면 새로운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러면 당연히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래서 보면 그럼 프린트 외적인 유형은 뭐가 있었냐면 여기 요 네 문제 3번, 6번, 7번, 서답형 5번 문제들인데 저거는 이제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틀리면 안 되는 문제죠. 틀리면 안 되는 부등식의 해가 전체가 될 때 특수해를 갖는 범위 이건 절대로 틀리면 안 되는 문제고요. 6번 같은 경우는 그림을 그려야죠. 그림을 그려보고 원의 정의만 알고 있었다면 그냥 반지름 좀 늘어난 원이네 하면 금방 해결이 가능했을 겁니다. 그리고 7번이 조금 문제인데 7번은 제가 애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건데 도형에서 니들한테 분수 표시해 주는 건 다 기울기라고
뭐 빼기, 뭐 더하기, 뭐 분수 표시했잖아. 이거 다 기울기야. 정말 봤을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 옆에 제가 제 교재에서 직접 볼 수 있는 문제로 나타내 준 건데, 여기서도 보면 x 빼기 8분의 y 분수 형태죠. 막 뺐어. 누굴 막 빼고 1차식에서 뭘 빼고 xy 들어가 있어. 이러면 무조건 좌표들 찾아보고 이거 기울기 얘기다 라고 했던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7번 같은 경우는 약간 헷갈렸을 수 있어요. 그냥 대놓고 도형을 주는 게 아니라 도형을 평행이동까지 했어야 되기 때문에 약간 문제가 될 수 있었지만 표현법만 알면 얘도 그렇게 고민할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답형 5번은 얘가 좀 문제였죠. 계산이 좀 귀찮아요. 선대칭의 성질이 뭔지만 알고 뒤집었어요. 그럼 교점이 어디게요? 선대칭과 만나는 애예요. 걔만 알고, 특히나 쟤는 기울기가 1인 직선에 대해 대칭이기 때문에 수직과는 다르게 기울기 곱이 1이었다를 알고 있었으면 좀 더 수월했을 문제고요. 그러고서 교점이 어디서 생기는지 그림만 잘 그렸으면 사실 어렵지 않게 해결이 가능했을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린트 외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는 사실 크게 어렵지 않게 나왔어요. 근데 프린트 내에 있는 문제들이 뭐 그림이 똑같았건 식이 똑같았건 숫자를 너무 더럽게 바꿔주다 보니까, 그리고 뭐 빈칸뜨기였던 문제가 그냥 객관식으로 나와버리고 단답형으로 나와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순서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몰랐던 거지. 사실 문제는, 이번 문제는 프린트를 유심히 봤을 친구들한테는 프린트 외적인 문제도 크게 저 7번 하나만 그래요. 어려울 수 있어요. 쟤는 표현법을 모르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 7번 하나만 제외하더라도 나머지를 봐도 사실 프린트를 열심히 한 친구들한테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았을 시험지다 라고 판단이 돼요. 근데 사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림을 다 지원하는데 이게 프린트 건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아는 건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난이도로 보면 중간고사보다는 훨씬 어렵게 느꼈을 거고 점수도 낮을 거다 라는 생각이 드는 시험지라고 여기까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시험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구성이 돼 있었고 난이도는 이랬고, 그럼 이제 어떻게 준비할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음 학기 우리가 시험을 준비할 때, 2학기 시험을 준비할 때는 이제 방학도 있고 하니까, 사실 방학 때는 이번 방학은 수원 무조건 해야죠. 수원 무조건 해야 되기 때문에 수학할 시간이 좀 빠듯할 수 있어요. 그래도 이제 다음 저희가 내신 대비를 준비할 기간에는 저는 이렇게 시킬 생각입니다. 일단은 프린트에 엄청난 집중을 할 거예요. 제가 이번에 아이들한테 요구했던 거는 프린트 외적인 문제도 살짝 요구한 바가 없지 않아 있어요. 프린트 외에서 나오는 문제도 저는 좀 욕심이 많은 선생님이라서 프린트 외적인 문제들도 좀 맞춰보자 라고 준비를 이제 시켰던 건데, 그래서 프린트를 제가 한 직보 때까지 포함해서 한 6번 정도, 6번, 7번 정도 풀렸을 거예요. 거기에 학원 교재까지 더했으니. 그런데 자, 이제는 정말 프린트에 집중할 겁니다. 프린트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프린트들이 대부분 수능 기출 이렇기 때문에, 수능 기출, 모의고사 기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프린트가 나오기 전까지는 자이스토리로 준비를 할 거예요. 거기 있는 문제들이 대부분 기출 문제고, 프린트도 저기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확인해 본 결과 자이스토리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이스토리로 일단 수업을 시작을 할 거고요. 그리고 나면 2학기가 되면, 2학기 때는 학교 프린트가 나오는 족족 그냥 계속 풀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하루에 한 번이든 계속 풀고 남는 시간마다 불러서 클리닉 계속 들어갈 겁니다. 그걸 그냥 학교 프린트로만 달달달달 외울 때까지, 내가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외울 때까지, 그냥 보자마자 풀이가 떠오를 수 있을 때까지 프린트를 우선시 할 거고요. 저게 다 된 친구들에 한해서 저는 프린트 유형 후에 타학교 기출들 있죠. 저희 이제 학원 교재들도 있고 타학교 기출들로 해서 또 목동고가 타학교 기출들에서 또 많이 내는 편이에요. 프린트 외적인 유형을 보면. 타학교 기출들로 해서 프린트 외 유형하고 심화 문제도 준비할 거고요. 타학교 기출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여기는 적지는 않았지만 요거는 할 수 있는 친구들만 할 거예요. 할 수 있는 친구들은 제가 자체 프린트로, 제가 주는 프린트는 좀 어려워요. 좀 고쟁이 3스텝 정도 되는 문제들만 모아놓은 애들로 해서 시험지 외적인 유형과 심화 유형들을 따로 또 준비를 시킬 겁니다. 이거는 저것도 타학교 기출들도 완벽하고 학교 프린트들도 술술술술 풀리는 친구들에 한해서 그렇게 해서 준비를 시킬 거고요. 그러고 나면 시험 일주일 전쯤 되면, 일주일 또는 저보다 조금 일찍일 수 있어요. 일주일 전, 최소 일주일 전에서 2주일 전쯤부터는, 그때부터는 프린트 무한반복이에요. 지금부터는 그렇게 시킬 거예요. 이번부터는 그냥 프린트를 무한반복 시킬 거예요. 프린트를 달달달달 보자마자 풀이가 떠오를 때까지 무한반복을 시키고, 일단 프린트에서 나오는 건 다 맞추는 걸 우선시 목표할 겁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프린트 외적인 유형도 맞춰보자 라고 해서 만점을 목표로 갔다면 지금부터는 프린트에 있는 건 안 틀리는 게 목표입니다. 거기 있는 걸 이 문제를 보자마자 무슨 뜻인지도 알고 뭘로 시작해야 되는지도 알고 프린트에 있는 걸 보자마자 얘가 프린트 문제구나 라고 알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시작을 할 때까지 그냥 무한 반복시킬 거예요. 프린트를 이번엔 5번, 6번 풀렸지만 저는 10번 바라봅니다. 10번 바라보고 프린트를 그 정도 풀릴 수 있도록 그렇게 시작을 할 거고요. 정규수업 외에 클리닉 시간에도 그동안은 안 된 거 질문도 받고 되게 많이 했어요. 뭐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한 건 아니에요. 안 된 거 질문도 많이 받고 저희 학원 기출문제집에서도 질문도 많이 받고 시간을 다른 데도 할애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제가 10번씩 풀리겠다고 말씀을 드린 게 클리닉 시간에도 저는 프린트 풀릴 거예요. 이번에는 프린트가 그냥 다 알 때까지, 그냥 꿈에도 나올 때까지, 꿈에서도 프린트를 풀 때까지 저는 프린트를 풀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서는 2학기 때는 저는 준비 과정을 이렇게 약간 변화를 줄 예정이에요. 목동고 학생들 시험 준비를 하는데 그동안 했던 거와는 다르게 프린트에 굉장히 많은 집중을 하겠다라는 변화를 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2학기 때는 저와 같이 프린트 공부를 하면서 이제 2학기 아무래도 수학과 조금씩 어려워지죠. 집합명제, 명제, 부등식 들어가면 또 어렵고요. 함수 들어가면 또 어려워요. 유무리 함수 처음 봅니다. 거기다 순열조합, 원래 확통에 있던 거예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랑 같이 내신 대비 학교 프린트를 열심히 준비하면 뭐 물론 2학기 시험에도 이렇게 프린트 비중이 높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프린트에 있는 것만 틀리지 않자. 그리고 잘한다면, 거기까지가 가능하다면 그때 외적인 유형을 노려보자 라고 공부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틀림없이 고득점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제 소개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